번째, 상간녀 명의로 해둔 재산, 상간녀와 사이의 자녀 명의로 해둔 재산, 또 두 번째,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 세 번째,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에게 투자 목적으로 맡겨두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배우자의 재산이 맞는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뒀거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배우자 것으로 보기 애매한 재산들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제3자의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해서 명의 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거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명의로 부동산들을 취득해둔 경우인데요. 아내는 결혼 후에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자녀 양육하면서 가사를 돌보고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장기간 집을 나가서 바람피고 상간녀랑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아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이때 상간녀랑 상간녀와의 사이에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실질적으로 남편이 지배하는 재산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시죠?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요. 요즘 증여세가 면제되는 10년에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자녀에게 예금이나 주식 증여 같은 것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법원은 소송 직전에 부부 사이의 자녀 명의의 예금을 인출했다면 인출한 그 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달리 인출하지 않고 이혼 절차 중 자녀 명의로 유지 중인 상태의 예금 같은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람의 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도 독립한 재산권 취득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미성년 자녀 명의의 예금 자산은 친권자로 지정될 자가 관리하도록 정리하면서도 그것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제3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서 보관 중인 자산은 요즘 노부모의 현금 자산을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자기 명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부모님 자산을 관리해드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부모님의 노후자금 2억을요 받아서 자신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익을 내서 부모님에게 수익금을 용돈으로 넘겨드리는 형태였죠. 근데 그분은 아내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했고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 그 시작 시점에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남겨진 2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보통 이혼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이 되는데 아내가 소장을 접수할 시점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2억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면요, 이 돈은 남편 본인의 돈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잠시 맡아둔 돈 내지는 빌린 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계좌로 넘겨받는 시점에 차용증을 쓰시고 두 번째, 지급할 이자 액수를 미리 정해둔 다음에 매월 정해진 일시에 이자를 납입하는 식으로 증여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증여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어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야 후에 써도 되지만 이자 납부 내역은 나중에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재산분할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면 이자 납부 내역을 철저히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헷갈리는 세 가지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